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중3 부팀장 양영민이라고 합니다. 368 친구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문제 설명이 조금 길어질 거라서 잡설은 각설하고 조금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문항 분석부터 간단하게 하고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총 22문항, 그리고 이제 객관식이 18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4문항 출제가 됐고 2차 방정식에서 13문항, 그리고 2차 함수에서 9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난이도를 봤을 때 아마 이제 시험지 보시면 조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놀랐다기보다는 약간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로 이번에는 시험이 꽤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중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 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드디어 이제 시험다운 시험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풀면서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검토하면서 이거 아이들 시간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 거는 조금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 계산도 이제 꽤 헤비했었고, 그리고 그림도 조금 낯선 그림들이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이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 서술하겠지만 논술형 4번 있죠. 이 문제가 아마 출제하신 분의 딱 그 지극정성이 들어간 느낌이 딱 듭니다. 100점을 절대 주지 않겠다, 쉽게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내신 것 같고,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100점 맞은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그 논술형 4번을 빼고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그거 문제 빼고는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다 맞을 수는 있었다기 때문에 틀린 개수가 이제 0개에서 1개 정도까지는 이제 최상위권에 분포를 할 수 있을 거고, 한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까지는 상위권에 분포할 수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항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잠깐 화면 멈추시고 바라봐 주시면 될 거고, 저는 여기에서 12번, 13번, 17번 이 친구들이 이제 난이도가 꽤 있는 친구들이고, 후에는 죄송합니다. 이 16번이랑 그리고 이제 난이도 상자리가 18번, 그리고 이 논술형 4번,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서 오늘은 총 6문제를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공부할 준비됐으면, 받아 적을 준비됐으면은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택형 12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이죠. 이 사다리꼴인데 보통 이제 윗변과 아랫변이 그냥 순수하게 숫자로 나오는 게 많이 보는 그림인데, 이 친구들이 2차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떤 넓이에 대해서 표현이 됐을 때 저 x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저는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누구는 CD의 연장선과 BA 연장선으로 이렇게 위에 삼각형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좋은 풀이가 될 거고, 저는 이제 합동이 바로 보여서 이 합동이 되도록 선분 BE의 연장선, 그리고 선분 AB 연장선 교점을 F라고 잡은 다음에 아래 위에 붙어 있는 삼각형이 합동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높이가 8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높이는 4로 쪼개지게 될 거고, 이 밑변의 BC 길이가 그대로 이제 이 FD 길이로 옮겨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요, ABED의 넓이를 S라고 표현을 했고, 그 S 값이 26이라고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합동인 삼각형의 넓이는 제가 임의로 T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전체 사다리꼴 넓이를 한번 계산해보고 싶은데, 이 전체 사다리꼴 넓이를 계산한다면 자연스럽게 S와 T의 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T를 여기 위에 있는 T로 바라본다면은 사실상 사다리꼴 ABCD는 삼각형 ABF 넓이랑 같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삼각형 넓이 한번 계산해볼게요. A서부터 F까지 길이는 이제 4x제곱 더하기 6이 될 거고, 전체 높이가 8일 거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 계산하는 대로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6x제곱 더하기 24. 그런데 지금 T 넓이는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그리고 이제 밑변이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되고 높이가 4가 되니까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이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 s 더하기 t라고 하는 게 이렇게 16x제곱 더하기 24로 표현되는데, t라고 하는 게 6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를 뺀 10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8, 이 친구가 문제에서 서술한 26과 같다. 요거 해서 계산해 주시면 x값이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될 거고, 사실 이 그림은 중2 때 닮음하면서 이제 고난도 문제 풀 때 되게 자주 봤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2 때 나왔던 그림이 이제 갑자기 이제 중3 때 나오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선택형 1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자주 보는 유형이긴 한데 조금 독특하다면 사실 저 정도로 개수를 장난을 많이 치는 문제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정도로 해서 이거는 일부러 좀 괴롭히려고 하시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잘못 적용해서 두근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5분의 8과 8이 나왔다. 네, 원래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의 10배 더한 거, 알파 10배 한 거랑 베타의 합이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일단 사실 이 문제는 근거계수의 관계를 적용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현명한 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일단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두근은 이제 실제 두근이죠. 실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잘못 적용한 채로 저 두근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플러스 루트 어쩌고랑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어차피 더해봤자 사라질 수밖에 없고 5a분의 4b가 되겠네요. 그 값이 일단 이 잘못 구한 두근의 합, 마이너스 5분의 8과 8의 합이니까 5분의 32 정도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랑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8인 거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은 논리로 잘못 적용한 이 두근의 곱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분모는 5a의 전체 제곱이 되고 분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합착골에 계산이 될 거니까 남는 게 16ac. a는 0이 아니라서 약분해 주시면은 25a분의 16c가 되실 거고, 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5분의 64가 된다.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a분의 c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고 그 친구가 마이너스 20.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8, 실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2차 방정식을 세워주신다면은 최고상계수 a를 묶어내고 이 정도를 세워주시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실제 두근은 마이너스 10과 2가 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 알파 더하기 베타는 20에서 10을 뺀 이제 10이 된다. 이렇게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선택형 17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저희 시그니처 교재 사용한 친구들 아니면은 내신 코어 사용한 친구들 많이 봤었던 그림이긴 할 텐데, 얘도 굳이 따진다면은 최고참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1, 조금 힘든 숫자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지금 저 A랑 B랑 C를 다 구하는 게 어찌됐든 간에 저희의 목표가 될 거니까, 자, 이거는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간결한 방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두 넓이비가 2대 1이라고 나왔는데, 저 두 삼각형은 닮음은 아니겠지만 같은 높이 값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넓이비는 곧 밑변의 비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OS랑 OR의 비도 2대 1인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자연스럽게 OS 길이를 2K 그리고 OR 길이를 K 정도로 비례상수로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 말인즉슨 S의 좌표는 마이너스 2K, 0 그리고 R의 좌표는 K, 0이 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저 정보대로 최고참 개수 마이너스 4분의 1이면서 마이너스 2K랑 K, 이 친구를 이제 X 절편으로 갖고 있는 이차 함수 식은 이 정도로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전개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시죠? 자, 근데 이 친구가 문제에서 서술한 저식과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고,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수항부터 먼저 비교해 볼까요? 2분의 1K제곱이 2가 되니까 K제곱은 4가 되고, 문제에서 저는 K를 양수로 잡았기 때문에 K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K가 2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일단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2차 함수식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표준형으로 만들면은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4분의 9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B는 마이너스 1, C는 4분의 9 해서 이 A랑 B랑 C를 다 곱하니까 8분의 9라고 하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사실 17번에 있기에는 조금 아깝긴 하지만 아마 앞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제 그 계산력을 좀 소모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도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래서 난이도 중상급의 난이도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제부터 한번 진짜 어려운 문제, 꽤 괜찮은 문제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6번, 18번, 그리고 논수량 4번입니다. 자, 16번부터 먼저 보시죠. 지금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이 없고 문제만 깔끔하게 있는데 2,-5를 꼭지점으로 하고 최고참 개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 fx, 사실
여기까지만 읽는 순간 여러분들은 식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맞다? 네, a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최고차계수 양수인 조건까지 달아주시면서 자, 문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이 그래프 위에 b랑 c라고 하는 점이 있네요. b는 0,p 그리고 c는 5,q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사실 저 p랑 q가 뭔지는 모르죠. 근데 일단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고 p랑 q라고 하는 미지의 두 숫자보다는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P라고 하는 값과 Q라고 하는 값을 미리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는 F0, 즉 4A 빼기 5가 될 거고 Q는 F5가 되고 9A-5 이 정도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P랑 Q는 잊어주시고 네, 요거랑 요거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죠. X축 위에 점 D가 있고요. 거기는 8,0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ABC 삼각형의 넓이랑 ABD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답니다. 자, 일단 저 두 삼각형이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그려지지 않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두 삼각형의 공통점은 A랑 B라고 하는 그 선분을 공유하고 있다기 때문에 선분을 공유하고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면 당연히 높이도 일정할 수밖에 없다. 중2 때 배웠던 마인드가 되겠죠. 이 중2 마인드 절대 잊어주시면 안 될 것 같고 자, 저 힌트 가지고 F6, 네, 요 값을 완성하라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을 제가 보기 좋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아래로 볼록이 이차함수가 있을 거고 자, 꼭지점이 2,-5 그리고 B랑 C는 그냥 적당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서술한 대로 ABC 삼각형과 ABD 삼각형의 넓이가 같기 위해서는 요 AB 직선과 요 DC 직선이 서로 간에 평행해야 된다.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행한 조건, 기울기가 같은 조건으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AB 기울기 한번 볼까요? 2,-5랑 0,p인데 더 이상 저희는 p로 바라보지 않고 요거로 바라보기로 했었죠. 네, 그거 계산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2a라고 하는 기울기 얻어낼 수가 있을 거고 자, 같은 논리로 d랑 c 사이의 기울기도 계산해 보시면은 3분의 -9a 더하기 5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요 계산을 해주시면은 간단한 1차 방정식 a는 3분의 5가 된다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최종적인 a 값을 구했으니까 함수식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죠. 자, 그래서 이 6만 집어넣어 주시면은 계산이 3분의 65가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틀린 친구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실제로 구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시간이 아까운 짓이고 네, 실제로 계산해봤자 딱히 도움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네, 최단거리로 최적화된 풀이로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1 이상의 수학을 다룰 때 있어서도 꽤 중요한 생각이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문제에서 넓이라고 언급했으니까 나 무조건 넓이 구해야지 이런 마인드는 되게 좋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의 문제 요 18번 먼저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일단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기출문제죠. 정확히 말하면 모의고사 기출문제고 아마 이제 심화반 친구들은 이 문제를 이제 프린트해서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기 전에 문제부터 한번 읽을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x짜리인 정사각형이 될 거고 그리고 선분 CD 위에 길이가 3짜리인 점을 2라고 찍고 그리고 그 AD 선분 위에 길이가 3짜리인 점 F를 찍었다. 그런 다음에 BC 연장선 그러면서 CG 길이가 x 빼기 3이 되도록 하는 점 G를 잡을 때 EGF 넓이가 5고 X가 얼마냐를 물어봤죠. 자, 그럼 바로 그림으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 상황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제가 일단 미리 뭔가 좀 각을 좀 표현을 했죠.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기하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한 풀이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논증기하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D랑 E 사이 거리는 네, 전체 X에서 이 밑에 3을 뺀 X 빼기 3이 되는 거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GEC랑 삼각형 EFD 네, 여기 있는 이 친구랑 여기 있는 이 친구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친구는 서로 합동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굳이 따지면은 SAS 죄송합니다. ASA 합동이 되겠죠. 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EF랑 EG 길이가 같으면서 따라서 우리는 요 EGF라고 하는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같은 밑각을 제가 저렇게 네모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네모처럼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네모라고 표현해 봤고 요 친구,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요 CG 여기로 뻗어나가는 여기 있는 이 각 동그라미랑 네모죠.
그 각이 어디에도 있다? 네, 여기에도 전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 죄송해요. 네, 여기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기가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요 GF랑 요 DC의 교점이죠. 네, 이 점을 제가 F라고 한번 찍어봤어요. H라고 한번 찍어봤어요. H로 한번 찍어봤을 때, 그러면 삼각형의 외곽을 한번 바라볼 겁니다. 어디를 바라볼 거냐면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바라볼게요. 자, 여기가 동그라미인 거 맞고요. 여기가 네모인 거 저희가 밝혀냈죠. 동그라미랑 네모, 여기 외곽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저기가 동그라미랑 네모의 합이 되는 거 표현할 수 있죠. 자,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거의 엇각으로 여기가 동그라미 네모인 거 확인, 그리고 삼각형의 외곽으로 여기가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인 거 확인. 그러면 요 FHD라고 하는 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인 동시에 이등변 삼각형, 즉 직각 이등변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 DH 길이가 3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DH가 3입니다. 그리고 요 C2도 3이에요. 전체는 X가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에서부터 H까지 길이는 X 빼기 6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요 EGF 삼각형과 EGH 삼각형, 요 삼각형의 합이 문제에 나와 있는 EGF 전체 5라고 하는 넓이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넓이를 한번 쪼개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과정은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2차 방정식이 여기에서 이제 가미가 된다. 그래서 양변에 2배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0이 0이 될 거고,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은 3 더하기 루트 19 이렇게 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이 정도 느낌으로 푸는 건데, 또 다르게 푸는 것도 그냥 말로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 A서부터 F까지가 X 빼기 3이 될 거고, B에서부터 C까지가 X가 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A, B, G, F라는 사다리꼴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러면은 밑변 나왔고 아랫변 나왔고 높이 X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식으로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넓이는 요 A, B, C, E, F라고 하는 요 오각형, 그리고 이 삼각형, 그리고 문제에서 서술된 요 O라고 하는 넓이의 합으로 쪼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ECG 삼각형이랑 DFE라고 하는 삼각형이 완벽한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도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사다리꼴 넓이를 계산할 때 있어서 요 정사각형과 요 사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서 방금 전에 사다리꼴 넓이를 대체해서 계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요 말 이해가 됩니까? 오각형, 삼각형, 오각형, 삼각형,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넓이가 요 정사각형 넓이인 x제곱이랑 그리고 요 넓이 5의 합과 같다. 그걸 풀어도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서술했던 문제의 해설은 이제 올해죠. 올해 3월에 나왔던 요 고1 모의고사 19번 보시면은 그림이랑 문제 표현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원래 문제는 3으로 나왔고 여기는 이제 길이가 2로 나왔다는 요 정도 차이점은 있죠. 방금 전에 서술했던 설명은 요 모의고사에서 설명한 해설이 될 거고, 이제 닮음이랑 이제 합동 조건을 이용한 설명은 제가 한번 생각해본 설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하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풀이 방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고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처럼 모의고사 문제도 저희가 방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꼭 한번 다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궁금하시면 똑같이 잠깐 멈춰보시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노수랑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그냥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점 P라고 하는 점은 A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리고 점 Q라는 점은 B에서도 출발합니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점 P는 초속 2cm, 그리고 점 Q는 초속 3cm로 이동을 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 변 위를 움직이는 이 점들에 대한 문제는 꽤 많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르죠. 점 P는요, A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B 찍고 C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Q도 마찬가지로 B에서 C를 찍고 D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의 특약 조건이 있습니다. Q가요, D까지 가는 순간 모든 상황이 다 지금 종료가 된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 PBQ 넓이 아니면은 PCQ 넓이가 이제 216이 되도록 하는 그때의 이 시간이 몇 초인가. 일단 이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이 총 5개입니다. 이 5개를 다 쓴 친구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짧은 시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요 계산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보고 아마 3개를 써서 틀린 친구들이 절대 다수일 것 같은데 그 친구들도 충분히 잘 하신 겁니다. 다만 이제 3개를 쓴 친구들은 아마 논수량에서 서술형이기 때문에 한 2점에서 3점 정도는 감점이 당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사실 사소한 거죠. 자,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여기서 조금의 제한을 좀 걸었어요. 생각을 좀 해봤을 때 Q는 지금 초속이 3이고 P는 초속이 2이기 때문에 Q가 초속이 3이면은 지금 B에서 C까지가 54cm, C에서 D까지가 36cm, 전체에 가는 게 90cm인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즉 Q는 총 몇 초 동안? 30초 동안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Q가 주인공이죠, 이 문제는. 자, 그러면 그에 따라 따라오는 P도 이제 이동거리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P도 이제 최종적으로 30초까지밖에 못 가겠죠? 그 말인즉슨 총 60cm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이미 A에서 B까지 36cm를 소모를 해버렸기 때문에 B에서 C까지 전체 완주를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4cm 정도만 더 갈 수 있을 거고 그 24cm가 되도록 하는 그 점을 제가 한 이쯤으로 잡아서 C'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일단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P라는 점이 A서부터 B까지 완주하는데도 총 18초가 걸리고 Q라는 점이 B에서 C까지 완주하는데도 딱 정확하게 18초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자, P가 여기 있고요. Q가 여기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는 가는 상황이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황을 조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초랑 12초 이 정도로 상황을 조금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거고 처음은 0초에서부터 18초 그리고 두 번째는 18초에서 30초까지 그 상황을 별개로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간 변수는 t로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0초랑 18초 사이에서 점 P는 선분 AB 그리고 점 Q는 선분 BC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길이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번 잠깐 멈춰보고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답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삼각형 PBQ 넓이부터 갈까요? 자, PBQ 넓이는 BP랑 BQ 곱한 다음에 2분의 1 배한 거죠. 자, 이렇게 미리 설정한 다음에 진행해 보시면은 계산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T 빼기 6과 T 빼기 12 해서 이 PBQ 넓이가 이제 216이 되는 상황은 6초일 때랑 12초일 때 이렇게 두 개의 상황이 나오게 될 거고 자, 반대로 PCQ 넓이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문제에서 분명히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PCQ 넓이는요 QC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 BP 길이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조금 좀 그렇죠.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전개를 하려고 하면은 계산이 많이 복잡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18-t, 여기서도 18-t라고 하는 공통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개보다는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주는 게 무조건 이득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근공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루트 씌워서 t 값을 18 빼기 6루트 t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뿔마가 붙는 게 맞는데 그 플러스 자리는 조금 있다가 이 다음 상황에서 할 거고 우리는 0초랑 18초 사이에 있는 그 상황에서만 계산할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한다면 0초랑 18초 사이에서 6일 때, 12일 때 그리고 18-6루트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상황이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상황입니다. 18초에서부터 30초까지. 자, 18초에서 30초까지에서는 P라는 점이 이제 BC 선분 위에 있고 Q라는 점은 CD 선분상에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때의 BP 길이, CP 길이, CQ 길이 이렇게 3개 정도를 미리 설정을 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길이가 왜 이렇게 설정이 되는가는 잠깐 멈춰두시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BQ 넓이 한번 볼게요. PBQ 넓이는 마찬가지로 BQ랑 CQ 길이의 이제 곱의 절반이 되겠죠. 여기랑 여기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때 넓이를 계산해 보시면은 아까랑 동일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을 거고 이때는 이제 18 더하기 6루트 2가 된다. 이렇게 하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PCQ 넓이 한번 볼게요. PCQ는 이제 CP랑 CQ 요 길이의 곱의 이제 절반이 될 거니까 요게 이제 계산이 조금 많이 빡세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약간 좀 소위 말해서 정신이 나갈 뻔했는데 이거 한번 계산을 쭉 해봤더니 요 정도까지 숫자가 좀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려 인수분해가 됩니다. 882는 이제 441 곱하기 2 약간 좀 딱 떨어지는 숫자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은 21과 42 이렇게 두 개의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42는 배제가 되겠죠. 30보다 오버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정답 21 하나 얻어내시면은 자, 전체 끌어모으시면요 6이랑 12 그리고 여기서 21 18 뿔마 6루트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야말로 출제자께서 딱 작정하고 내신 것 같아요. 절대 쉽게 100점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간 게이트 같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마 이제 풀어보신 분들 중에서 이 문제 맞은 친구들도 소수 있을 거고, 이 문제 도전해보다가 몇 개 정도만 구하고 넘어간 친구도 있을 텐데, 요 해설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총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진짜 박수를 치고 싶어요. 이 시험 본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출제해 주시느라 고생해 주시는 선생님을 위해서도 정말 잘 내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지를 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간만에 만나는 진짜 정말 시험다운 시험이었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지금 제가 문제 해설했던 것들의 거진 대부분은 다 이제 그냥 대수나 해석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이제 기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2 때 배웠던 삼각형, 사각형, 닮음이라던가 합동, 기타 등등도 당연히 이제 필수가 되고, 이제 다가오는 요 큰 게 있죠. 생명이면 생명,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이거 적당히 하거나 제대로 안 하고 고1로 넘어간다? 바로 무너집니다. 이건 진짜 경험담이고 저도 많이 봤어요. 무너지는 친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중2 기하는 필수고요. 중3 기하는 진짜 목숨, 생명과도 같습니다. 절대로 모의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대충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되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던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이 두 개는 중3도 중3이지만 고1 때도 제대로 배우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안 다룰 리가 없는 파트가 될 거니까, 여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절대로 이걸 다음으로 조급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라면은 사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공통수학 1이죠. 공통수학 1 이상의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계수의 관계 같은 것도 사실 중3에서는 교육과정에 있지 않지만, 근거계수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얘기하는 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근해 공식보다도 근거계수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1 수학의 이제 부분집합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발을 들인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당연히 고1 수학이 제대로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중3 수학은 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후에 바라볼 수학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도 그냥 순수하게 중3 과정만 가지고 풀 수도 있고 고1 이상의 과정으로도 풀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두 과정 둘 다 할 수 있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그나마 좀 경중을 둔다면은 아마 고1 이상의 풀이로 풀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지, 시간을 뒤로 돌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 과정을 이용한 풀이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건 저희 구주입학원이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저희 이제 학원에서 진행하는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신 윙, 내신 코어는 이제 이제 내신 대비 기본 교재라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내신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반 친구들은 사용하지 않고 이제 스카이패스, 스카이 계열, 엘리트 계열 이 정도 친구들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신 시그니처는 특강으로도 만나신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의대 계열 친구들은 필수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것들은 이제 최고 난도 심화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요일마다 보는 퍼펙트 모의고사 있죠. 요거 이제 이제 앞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큰 행사처럼 열릴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절대로 불참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충 자료들, 그리고 마지막에 직전 보강으로 해서 딱 내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이런 그림이 이제 내신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일요일마다 진행을 할 거고, 이제 GME 학력평가 제가 저번 해설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1년도에서부터 23년도까지 모든 시험지들을 제가 다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서 이제 보통 이제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문제가 있거든요. 2점짜리는 너무 쉬우니까 빼고, 3점짜리 중에서도 조금 이제 어려운 4점, 그리고 4점짜리 중에서도 솔직히 이제 쉬운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쉬운 3점과 어려운 4점, 그리고 줄여서 이제 어삼쉬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 어려운 3점과 쉬운 4점짜리를 모아놓은 요 프린트를 이제 요 특강 때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랑 같이 수업을 한 친구들은 아마 이 프린트를 만나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저랑 같이 수업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 뭐지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 대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공통수학 1 아니면 고등수학 상을 이제 그 기본이나 심화 정도로 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요건 이제 들을 준비가 전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었다면 절대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일요일 날에 아침에 나와서 막 한다? 힘들고 막 여름인데 막 덥고 막 그렇다? 이젠 그렇게, 때를 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공부하셔야 될 때가 맞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총 6회를 진행을 할 거고, 7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 8월 4일 날은 저희 이제 학원에 이제 그 휴무기 때문에 8월 4일만 딱 휴강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6주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듣고 싶은 분들, 들어야 할 분들은 꼭 망설이지 말고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홍보를 좀 했고요.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뭐 여기 써있네요.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이때가 지금 목요일일 거고 1시쯤 됐으니까 다들 이제 시험이 다 끝났단 말이죠. 366 친구들은. 오늘 하루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일부터는 노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제 바로 여름방학이고 정신 차리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중3 졸업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 걱정할 분들도 많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 안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다 정신 붙잡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놀면 안 돼요. 진짜요. 놀면 안 됩니다. 수학 공부하셔야죠. 바로 다 학원 오시고 같이 공부하자고요. 자, 이상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더운 여름에 수학 공부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만 물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